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세종연구소에서 중국을 연구하고 계시는 이성현 박사님을 모셔서 최근에 중국이 왜 미국의 코피 전략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대담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성현 박사님 바쁘신데도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최근에 미국이 대북 강경책을 연일 발표하고 있고요. 또한 빅터차 낙마 사건을 위해서 미국이 코피 작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중국 측이 이러한 코피 작전에 대해서 어떠한 논평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러한 중국의 무반응이 중국이 미국의 대북한 군사 작전을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는 것을 해석하고도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성현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이 해석이 맞다면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사건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제가 보기엔 이것은 좀 억단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얼핏 보면 중국이 코피 전략에 침묵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 보면 중국은 새해 들어서 급물살을 탄 남북한 대화와 평창 올림픽 기간의 모든 이 전반적인 기간을 통틀어 가지고 또한 북한의 고위급 대표단 방한, 그래서 이 모든 기간에 걸쳐서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최근 진행된 남북한 대화의 추이에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현 상황을 주의 깊게 관망하고 있습니다. 침묵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중국의 이러한 관망 모드를 코피 전략과 연결시키고 또 이러한 분석의 틀을 확장해서 중국이 북한에 대한 어떤 제한적 공격, 즉 우리가 말하는 코피 작전을 묵인하는 것이다 라는 신호다라고 하는 개연은 좀 무리함이 있어 보입니다. 또한 이는 근래 들어서 갈등 대립 구조가 더욱더 심화되고 있는 미중 관계 측면에 보아서도 설득력이 좀 부족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미중 관계 대립이 고조되면은 중국이 생각하는 북한이 갖고 있는 지정학적 가치는 북한이 말썽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도발 행위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중국에 대해 갖는 지정학적 가치는 더 높아지게 됩니다. 미국과 사이가 안 좋은 중국이 미국을 도와가지고 북한의 붕괴를 도모한다는 것은 중국으로 보면은 전략적인 자살골을 넣는 셈이 되겠죠. 그런 것을 중국이 할 수 있을까요?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즉 최근에 중국 측의 침묵은 미국 측 태도를 용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관망하는 것이라는 건데요. 그러면 중국이 주의 깊게 관망합니다. 주의 깊게 관망하는 것이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중국이 이렇게 관망 모드를 유지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뭘까요? 그리고 거기다가 최근에 평창 올림픽을 통해서 남북한이 대화를 가지기 시작했는데요. 이러한 남북한 대화에 대해서 중국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남북한 대화와 남북한 대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 정착에 중국이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을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그 중국이 조용하다라는 것은 이제 가장 쉬운 어떤 추측이 되는 것은 중국이 요즘에 국내 정치 쪽으로 굉장히 바쁩니다. 중국 이제 3월 달 들어서 가지고 양회가 시작되면 이제 중국의 1년 중에서 가장 큰 행사거든요. 이럴 때 중요한 것은 중국 국내 정치적으로 약 중국 고위급에서 5년 전에 같은 행사가 열렸을 경우에 약 70%가 옷을 바꿔 입었습니다. 그만큼 지금 중국이 국내 정치적으로 굉장히 파워 어떤 그러한 내부적인 어떤 자리매김, 자리 바꾸기, 승진 이런 것을 굉장히 바쁜 시기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이유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 중국이 북한에 대한 어떤 전략, 한반도에 대한 전략은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첫째, 중국은 한반도에 자기 스스로 한반도의 자주적인 통일을 바란다고 항상 공언해 오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중국이 남북한 대화에 간섭하거나 영향을 미치려 한다는 그런 인상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중국 최고 지도자 시진핑을 예로 들면은 2014년에 시진핑 한국을 방문했었죠. 그때 시진핑이 한 말이 우리 중국은 남북한의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통일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이 시진핑이 한 말도 사실은 굉장히 독창적인 표현이 아니라 중국이 다년간 해온 그런 반복되어적인 그런 외교적인 표현, 거의 굳어진 표현입니다. 그래서 자주라는 것은 외세가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중국이 개입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겠죠.
중국 지도자들이 쓰는 또 하나의 자주 쓰는 표현은 남북한 관계 개선을 중국이 지지한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이번에도 이 평창 올림픽을 두고서도 유사한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새해 들어서 한반도에서 남북한이 대화를 하고 고위급 회담을 갖는 것은 중국이 희망하는 대로 남북한 관계 개선이 되고 있는 거고,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위기에서 조금 멀어지고 있는 것이죠. 즉 중국이 원하고 있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굳이 중국이 나설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즉 중국의 기본적인 입장은 남북한 문제는 남북한이 해결해 나가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고, 최근에 남북한 사항이 중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중국이 굳이 개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침묵 모드로 가고 있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굉장히 고도의 전략일 수도 있죠. 오히려 음. 침묵에 많은 의미가 예. 담겨져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이 2월 8일자 사설을 통해서 중국 보고 나서지 말라고 하고 경고를 했거든요. 혹시 이런 것이 중국의 침묵에 영향을 준 것은 아닙니까? 굉장히 예리한 지적입니다. 중국은 사실 항상 중국에는 그 인민일보가 있고 북한에는 이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이 있는데, 북한 노동당 기관인 노동신문 2월 8일 날 논평에서 남북한 관계가 좋게 발전하는 시기에 중국 일부 언론이 전문가들의 주제 넘은 논조를 펴냄으로써 남의 잔치 분위기를 흐려놓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는 남의 민족 내부 문제에 간섭하려는 행위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즉 중국이 약간 항상 조금 약간 민감해하는 간섭하는 행위라는 그 말이 들어갔죠. 즉 중국이 관여할 여지를 아예 북한 쪽에서 차단해버린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또한 북한은 중국에게 내정 간섭하지 말라라고 노동신문을 통해서 이례적으로 공개적으로 경고를 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는 중국과의 어떤 협상에서 제가 볼 때 매우 효과적인 그런 접근법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중국 그런 외교적인 역사를 보면은 중국 스스로도 항상 다른 나라의 내정에 불간섭한다는 내정 불간섭 원칙을 스스로가 표방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냉전 시기에 북한의 내정에 간섭하려다가 오히려 북한 내부의 친중파가 숙청을 당하고 한국 전쟁 이후에 북한에 잔류한 중공군 철수에 대한 김일성의 요구를 받아들여야만 했던 중국 입장에서는 트라우마까지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중국은 심지어 김정은의 숙부 장성택이 2013년 12월에 숙청을 당하자 신속하게 这是朝鲜内部的事, 이것은 북한 내부의 일이다라고 오히려 뭐 자기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인 것처럼 스스로 알아서 거리를 두는 그러한 외교적인 제스처를 취하기까지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유엔 대북 제재에 대해서 한번 말을 해볼까요? 예, 중국의 외교 원칙은 내정 불간섭이라고 하는데 중국이 최근에 유엔의 대북 제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는 중국이 북한 제재에 그 어느 때보다 높게 참여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북한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굉장히 좋고 예리한 질문입니다. 예. 중국은 말로는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또 국제사회의 현실 정치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나라는 사실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 중국이 정말로 한국에 대해서도 한반도에 대해서도 내정 불간섭한다면은 사드 배치에 대해서도 중국이 보복을 안 했었겠죠. 예.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그런 중국이 북한에 대한 어떤 제재 행위가 고조됨에 따라서 북한 내부에서 중국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런 참에 나온 북한 측 비판이니까 그 노동신문의 비판이 중국으로서는 굉장히 찔끔한 면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안 좋은 것은 최근 시진핑의 특사가 송타오가 평양을 방문했을 때도 김정은을 만나지 못한 채 그냥 돌아왔죠. 그렇게 체면이 실추된 중국으로서는 더욱더 면목이 없게 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중 관계 역사를 이렇게 쭉 보다 보면은 작은 나라 북한이지만은 큰 나라인 중국을 효과적으로 다룰 줄 안다라는 그러한 느낌도 들 때가 있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측면을 보면은 중국이 한반도 정치에 굉장히 중요한 플레이어고 미국이나 한국도 중국의 협조를 필요하고 북한 같은 경우엔 정권이 살아남기 위해서 중국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중국이 이런 한반도 상황에서 굉장히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음, 전반적으로 보면 현재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중국이 침묵을 지키고 있지만은 그 침묵이 그냥 침묵이 아니라 현재 상황을 관망하면서 그것이 또한 중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가 굉장히 관건 포인트의 관점이겠죠. 또한 중국적으로 보면은 정말로 그런 식으로 최근의 정세가 중국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 남북 간 대화를 통해서 한미 간의 어떤 이간질이 한미 간의 어떤 거리가 생긴 것처럼 보인다든지 또한 남북 간 대화로 인해서 한반도의 긴장이 일시적이나마 누그러졌던 거라든지 이것은 중국이 원하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부합하는 것이고 또한 중국이 원하는 한미 간의 어떤 그런 관계를 소원하게 만드는 그런 식으로 중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그냥 지켜만 보고 있어도 중국이 원하는 대로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중국이 굳이 무리를 해가며 내정 간섭을 한다는 오해를 받으면서 남북한 대화에 숟가락을 얹어 놓을 그런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은 또한 남북한 고위급 대화 그리고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과정에서 북한의 주동력이 커졌으면서 이제 중국이 관심을 갖는 것은 북한이 공을 한국에 떠넘겼다라고 좀 중국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김여정을 통해서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카드를 내놓음으로써 이제는 한국이 무엇인가 결정해야 하는 상황으로 변경시켰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은 이제 과연 한국의 우리 문재인 정부가 현 상황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지를 유심히 지켜볼 요령이고 그래서 최근에 그 금방 며칠 나왔던 남측에서 북한의 고위급 그런 특사단을 파견하는 그런 모든 일련의 과정을 잘 지켜볼 것입니다. 이것이 침묵으로 보일지 모르지만은 침묵은 아닌 것이죠. 예.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굉장히 관심 있을 질문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중국이 평창올림픽을 통해서 시작된 이러한 평화 모멘텀을 남북한이 살려나가는데 기여를 할 수 있는지, 기여를 할 수 있다면 어떤 의미에서 기여를 할 수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 질문이 쉬운 질문이 될 줄 알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어려운 질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중국이 이런 모든 최근에 남북한 어떤 대화 모두에 어떤 모종의 기여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관측과 추측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중국의 역할보다는 아무래도 우리 서울, 한국의 그런 역할이 좀 주도적이지 않았는가 라고 보고 있고 중국이 또한 당장은 우리 한국이 기대하는 것처럼 한국에서는 중국이 이런 마당에 북한에 특사를 보내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일단 보낼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북한 쪽에서 환영해 줄지에 대한 자신감이 없기 때문입니다. 송타오 특사도 김정은을 만나지 못했죠. 그럼에도 북중 간에 중요한 기념일이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기념일을 축하하는 그런 경우를 이용해서 중국 고위급 사절단을 북한에 파견하는 이런 자연스러운 북중 간의 교류 방식을 통해 가지고 북한과 중국 간의 고위급 소통을 시도할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한국에서 기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중국이 미국과 북한 간의 어떤 대화를 좀 적극적으로 중재해 줬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그런 희망도 있지만은 최근에 그런 중 간의 어떤 고조되고 있는 갈등, 무역 마찰로 볼 때 특히 미국 국가 전략에서도 중국을 전략적인 어떤 라이벌로 규정을 했죠. 굉장히 중요한 변화인데 이러한 미중 간의 관계가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자기가 나서 가지고 적극적으로
북미 간의 관계를 조율할 그런 역할이 자기가 그럴 처지가 아니라고 있는 거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조금 그 중국 지인들에게 물어봤더니 중국이 본인이 앞장서지는 못하겠지만 한국과 함께라면 미국 설득에 중국도 동참할 용의는 가지고 있는 듯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이렇게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고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이런 관건적인 상황에서 굉장히 한반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중국이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한 한국이 어떠한 판단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 평창 이후에 한국의 어떤 전략적 공간이 어디 있는지를 신중히 탐색할 것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한 발자국 중국과도 소통하고 러시아와도 소통하고 일본과 이렇게 한반도 주위에 둘러싸고 있는 관건적인 국가들과 시너지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한국이 원하는 그런 남북한 관계 개선과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해서 신중하게 한 발자국 나아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이성현 박사님을 모시고 중국의 코피 전략에 대한 생각, 중국의 대한반도 전략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